손에 잡히는 비즈니스 플랜 12차 시 목표 고객 접근 전략의 기호와 제품 차별화. 마케팅 믹스란 무엇일까요? 마케팅 믹스는 비즈니스에 있어 제한된 자원을 최적으로 이용하여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 믹스를 기업이 목표 시장 고객에게 기대하는 반응을 창출해내기 위해 사용하는 통제 가능하고 전술적인 도구의 집합이라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케팅 믹스는 제품, 가격, 유통, 판매 촉진의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각 요소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먼저 제품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업적인 재화, 서비스, 브랜드, 포장, 워런티 등을 의미합니다. 장소는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고객에게 전달하는 경로로서 도매상, 대리점, 직매장 판매, 백화점, 홈쇼핑, 방문 판매 등의 방법이 있죠. 제품을 고객에게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인 판매 촉진도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광고, 영업, PR, 판촉, 대면 마케팅, 스토리텔링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가를 화폐로 표현한 가치로서 프리미엄 가격, 표시 가격, 할인 제도, 보상 판매, 신용 판매 조건, 지불 기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목표 고객 접근 전략의 개요와 제품 차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표 고객 접근 전략의 개요와 제품 차별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 목표 고객 접근 전략의 개요, 매력적인 제품으로 거듭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목표 고객 접근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매력적인 제품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목표 고객 접근 전략의 개요. 네, 이번 시간에는 환경조사 및 분석 마지막 단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 고객 접근 전략과 제품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에서 이제 비즈니스 환경 분석 또는 경쟁자 분석을 통해서 목표 고객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경쟁사 대비 차별화할 것이냐 하는 어떤 제품에 대한 개념, 방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 시간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제품 차별화된 제품에 과연 어떻게 고객한테 어필을 해야 고객이 이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환경조사 분석 단계 마지막에 고객한테 우리가 이제 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구매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그 목표 고객한테 좀 더 매력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마케팅 믹스하는 요 4가지 지금 뭐냐면 저희가 구사를 하는데 이 마케팅 믹스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제한된 자원을 이제 가장 최적으로 이용해서 목표 고객을 이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도움을 주는 틀을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그러는데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석학이시죠. 필립 코틀러 교수님께서는 기업이 목표 시장 고객에게 기대하는 반응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제 가능하고 전술적인 도구의 집합이 마케팅 믹스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목표 고객한테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술적인 어떤 전략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마케팅 믹스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는 이제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4P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판매 촉진, 프로모션, 유통, 플레이스 이렇게 해서 4P가 이제 마케팅 믹스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인데 이 4가지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믹스는 이제 4P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특성, 브랜드, 패키징, 포장, 디자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컨셉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통은 이제 이 제품을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경로를 의미하죠. 그래서 도매상, 대리점 또는 뭐 직판, 백화점, 인터넷 쇼핑 등등 다양한 유통 채널이 있죠. 어떤 채널을 우리가 가장 선택할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가격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다면 가격은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고객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제품을 고객한테 어떻게 알리고 홍보를 하고 등등의 어떤 광고라든지 영업 일종의 어떤 스토리텔링, 다양한 프로모션에 대한 전략이 이제 판매 촉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포피를 적절히 잘 정리해서 고객한테 전달해야 고객이 매력을 느끼고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든다는 겁니다. 이 4P는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설정한 포지셔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등산복을 새로 이제 개발을 했을 때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자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원색 디자인이라는 부가 속성을 앞세워서 포지셔닝한다.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고 뭐 어떻게 하는 얘기인지 확 와닿지가 않죠. 근데 구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막연한 상태. 이렇게 이제 4P를 정리하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P 관점에서 프로덕트, 즉 내피를 털 붙여갈 수 있는 빨간색 고텍스 자켓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품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해줘야 되고요. 유통은 백화점 및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 촉진은 신문 지명 광고를 한다. 그리고 가격은 29만 9천 원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제품 목표 고객들이 이 내용만 보고 구매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립을 하는 것이 마케팅 믹스입니다. 자, 이 4P는 이제 좀 더 변화가 있는데요. 4P는 이제 제조업 중심이었던 1960년에 제롬 메이커씨가 사용하면서 이제 보편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마케팅 중심이 이제 기업에서 고객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그전에는 이제 생필품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대량 생산해서 보급을 하면 생필품이나 제품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웬만하면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이제 발달되고 고객들이 눈높이가 높아지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품 위주의 이런 4P보다는
고객의 어떤 가치라든지 고객의 편리성이라든지 고객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것이냐 또는 고객의 비용, 그죠? 코스트 어떻게 비용을 낮출 것이냐. 이 4C 관점에서 이제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마케팅 믹스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P는 공급자인 기업 관점에서 마케팅 전략이라면 4C는 수요자인 고객 관점에서 마케팅 전략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P는 기업 중심이죠.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유통하고 판매 조치와 가격 어떻게 하면 제품이 이제 중심입니다. 반면에 이제 치열한 최근에 어떤 기업 환경에서는 이 제품만, 이 4P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가치, 고객 중심에서 고객의 가치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 그 다음에 고객한테 어떻게 제품 위에 편리성을 높여줄 것이냐. 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원활하게 계속 할 것이냐. 또는 고객 비용을 어떻게 하면 낮춰줄 것이냐. 하는 이 4C 관점에서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해서 마케팅 믹스를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저희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P뿐만 아니고 4C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마케팅 믹스를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체계적으로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어떤 기본적인 마케팅 믹스의 기본적인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목표 고객 접근할 때 마케팅 믹스 전략 수립하는 것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어떤 나무 보면은 나무 하나의 나무가 아니고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 숲 속에서 과연 그 어떻게 고객한테 어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관점을 찾도록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많은 경우에 이제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제품 개발에만 이렇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실수를 범하는 것이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렇게 이제 만든 제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개발하고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차별화 전략까지 포인트를 잡아서 개발한 제품은 만들기만 하면 생산만 무조건 시장에서 히트 칠 것이다 하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그 꿈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생산을 하면 저절로 팔릴 것이다 그런 이제 환상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유통 채널과 홍보를 잘해서 고객한테 판매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성공적으로 판매로 이어지게 하는 마케팅 전략, 특히 이제 마케팅 믹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스타트업 기업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성공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력적인 제품으로 거듭나기.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의 어떤 4P 마케팅 믹스를 제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목표 고객 접근 전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객을 어필할 수 있는 4P, 4C 관점에서 믹스를 잘 해줘야 되고요. 그 중에 아무리 그걸 잘해더라도 사실은 이 제품 자체가 매력이 있어야 고객이 구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고객한테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게 차별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력적인 제품으로 거듭나기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우리 제품이라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과 서비스 다 포함해서 제품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어떤 물리적 눈으로 보이는 제품만을 우리가 의미하는 건 아니고 고객의 욕구를 채워주는 모든 것을 저는 우리가 제품이다.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프로덕트 앤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커피는 뭐 당연히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제품이죠. 우리 마실 수 있는 제품, 그죠? 뭐 에티오피아 산이든 뭐 케냐 산이든 등등 있지만 또 콜롬비아 산이든 하지만 만약에 이 커피 자체가 맛있지만 컵이 만약에 지저분한 컵을 준다면 맛이 싹 가시겠죠. 그래서 욕구는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 충족되는 건 아니죠.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커피숍의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또는 뭐 정보의 친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커피 이를 이제 고객한테 만족을 얼마나 주느냐 못 주느냐 하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제품이라 하면 프로덕트 서비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 경우는 커피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또는 또 공간적인 그런 환경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의 커피숍이라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품이라 이제 보면은 단순히 물리적 제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은 이제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고객들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디자인이 좋다든지 또는 브랜드 파워가 좋다든지 또는 이제 서비스가 좋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제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다. 그 제품을 이제 좀 더 매력적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브랜드와 이 서비스에 관해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알맞는 그런 이제 컨셉들, 제품들을 개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력적인 제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다른 제품과 차별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면 나의 제품을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매력적인 제품을 거듭나기 위한 다른 차별되는 그 무엇이 뭐냐? 그게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기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예인데요. 얘는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매력적인 제품이 하나 예인데요. 코펜하겐 휠이라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이 코펜하겐 휠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데 굉장히 이제 사이클 붐이 좀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펜하겐 휠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바퀴에 배터리가 내장돼 있고 여기서 전기가 이제 이렇게 자전거 타게 되면은 바퀴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전기 자전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배터리의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그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가 전기 힘을 발휘해서 이 고객이 살살 밟아도 전기 힘에 대해서 보다 빠른 스피드로 이게 자전거를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주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이제 이런 전기 자전거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고 스마트폰까지 연결해서 보면 모토, 어떤 뭐 잠금 장치 이런 것도 같이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 고객의 또 활동량, 운동량 이런 것도 다 이제 체킹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 상황 이런 정보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자전거 기능 거기에 스마트폰과의 앱을 이용한 다양한 도가 서비스 이런 것이 이제 고객한테는 단순 자전거가 아니고 전기 자전거와 그다음에 앱을 이용한 다양한 도가 서비스 이런 것이 하나의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펜하겐 제품 레벨은 핵심 혜택은 건강과 이동, 기본 제품은 바퀴, 안장, 손잡이 이런 거지만 기대 제품은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자전거 발전용 바퀴.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차별화 매력을 좀 더 보강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잠재 제품 같은 경우는 미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제품 속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이 자전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이 기술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커피나게 휠의 제품 레벨을 이렇게 5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지, 어떤 부분이 고객한테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인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력적인 제품을 거듭나기 중에 그 차별화된 그 무엇을 발견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핵심 가치가 뭐냐, 집중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업 초기에는 자본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전문력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일을 벌리면 또는 아이템을 개발하다 보면 굉장히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업 초기에는 핵심 가치에 역량을 집중해서 내실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획을 수립할 때 고객이 가장 차별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핵심 가치가 뭐냐, 이 핵심 가치가 과연 어떤 고객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고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집중의 핵심 가치는 예를 든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충분하면 펀딩을 통해서 뭐 자본도 많고 뭐 인적 인력도 전문력도 많다면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각화된 제품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핵심 가치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톡과 마이피플입니다. 자, 카카오톡은 초기에 그렇게 자본이 김범수 회장이 자본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핵심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뭐죠? 카톡. 그죠? 서로 이제 채팅하는 핵심 가치. 다른 건 뭐 거기에 부가 기능이 없었어요. 그죠? 단순히 서로 이제 그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SNS 카톡을 할 수 있는 그 서비스에 집중했습니다. 고객들은 거기에 편리하고 이용이 편리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가입자 수를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되니까 핵심 가치가 고객들한테 어필이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요즘 이제 카카오 택시도 나오고 뭐 카카오 헤어도 나오고 카카오 페이도 나오고 다양한 이제 부가 서비스 그 위에 얹게 된 그런 이제 단계까지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할 때는 핵심 가치에 집중할 때 매력적인 그런 제품을 가질 수가 있다. 반면에 마이피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이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자본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많이 냈죠. 그래서 마이피플 같은 경우 비슷한 서비스였지만 카톡 같은 메시지 주고받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보면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또 한메일이라든지 이 안에 많은 걸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고객들은 톡 메시지 주고받는 그 핵심 가치에 더 매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카톡은 카카오톡 오늘날도 계속해서 성공했지만 마이피플은 핵심 가치 너무 광범위하니까 별로 이렇게 차별점 매력을 못 느낀 거죠.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매너받는 결과가 초래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력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헬스케어, 그죠? 이 건강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핏빗이죠, 그죠? 핏빗.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핏빗 같은 경우도 경쟁 업체가 많습니다, 그죠? 대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고, 최근에는 뭐 샤오미 같은 경우에 이제 미밴드 같은 경우는 뭐 2, 3만 원. 그래서 보면은 고가 하이엔드 제품과 아주 저가 제품 있는 반면에 핏 같은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포지셔닝을 해서 상당히 이제 잘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고요. 그러면 이 결국 이제 핵심 가치는 뭐냐? 사실 이제 미밴드 같은 너무 기능이 단순하고요. 그다음에 애플워치 같은 너무 또 기능은 많지만 너무 비싸고. 하지만 고객들은 나의 어떤 그 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나의 수면 관리 등등. 그래서 핏하는 그런 어떤 헬스케어에 국한된 서비스만 충분히 제대로 잘 전달만 돼도 거기 핵심 가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핏비는 그와 같은 정말 적당한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가격을 이제 포지셔닝해서 핵심 가치를 제공해서 이제 지금 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력적인 제품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품 다각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다각화. 처음에는 핵심 가치에 집중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시장이 좀 성숙이 되고 자본이 확충된다면 다각화 전략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품을 다각화하는 관점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수직적인, 또는 수평적인, 융합적인 이런 세 가지 관점의 다각화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직적 다각화는 기업이 생산 과정에 필요한 원재료를 함께 생산하는 비슷한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땅콩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땅콩을 이제 그냥 단순히 판매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된 그래서 땅콩 초코바를 이제 추가로 생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땅콩을 시작해서 땅콩과 관련된 유사한 제품들을 수직적으로 초코바도 하고 뭐 땅콩 음료, 땅콩 뭐 잼 뭐 이런 것들 추가 생산해서 판매해서 이제 땅콩 구매 자체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 구매 원가도 줄이고 제품은 다각화되니까 그만큼 다양한 제품에서 판매가 일어나고 그래서 시장이 더 커지는 이런 것이 이제 수직적 다각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 다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동종 업종의 다른 제품을 이제 동종업에 추가적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뭐 앱에 다양한 기능을 넣거나 뭐 이런 거죠. 또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화장품을 이제 동일하게 생산을 하지만 10대는 이니스프리, 라네즈, 30대는 헤라. 그래서 이제 포장과 퀄리티를 그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화장품을 이제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동종 업체 다른 제품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평적으로 화장품이나 제품을 수평적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판매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수평적 다각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융합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융합도 이제 매력적인 제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융합은 아시다시피 컨버전스인데 두 가지 각기 다른 걸 합쳐서 새로운 그죠?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우리가 융합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단순히 기능이 합친 그런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융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린터 복합기라든지 냉난방기 그 기능이 합쳐진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 융합의 범위가 기술, 제품, 산업, 시장, 학문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보면 융합의 결합 정도에 따라서 이제 패키지냐, 뭐 하이브리드냐, 퓨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분리되어 있던 두 사람이 합쳐지는 경우 또는 이제 시너지를 위해서 기존과 다른 동일 모습으로 A와 B가 합쳐지는데 A 플러스 B는 이제 패키지 형태로 합쳐지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패키지 여행 상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뭐 렌터카, 호텔, 항공, 관광지 각각 다른 시장인데 이것이 하나로 이제 융합이 돼서 하나의 패키지화된 상품, 융합 상품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하이브리드는 A, B가 합쳤는데 A, B.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각각 기능이 같이 결합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대표적인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기존 엔진 그대로 기능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배터리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A와 B가 있지만 A, B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장치나 제품이 서비스가 되는 거고 퓨전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가 해서 새로운 형태.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융합 정도가 가장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스마트폰을 보시면 뭐 당연히 이제 전화 통신이 있고요, 인터넷 있고요, 뭐 카메라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간에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게임도 있고요, 그렇죠? 이 안에는 이제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서 새로운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제품이 융합 제품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융합을 저희가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코펜하겐 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인 제품 거기에 이제 서비스나 앱 서비스가 진입된 그런 케이스고요. GE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조회사죠. 제조회사인데 이 항공기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 관리 보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GE 같은 경우는 엔진도 생산 제작하지만 여기에 센서를 달아서 어느 시점에 이제 이 보수가 되야 되는 어느 시점에 정기 점검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바로 리모트로 전송을 받아서 이 항공기 엔진에 대한 유지 보수 이것을 새롭게 서비스죠. 서비스를 갖다가 새롭게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패키지로 이제 하나의 매력적인 상품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GE는 결국 항공기 엔진 우선 항공기 엔진 플러스 엔진의 유지 보수 관리 서비스를 하나의 융합된 제품으로 이제 항공기 회사에 항공사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시게이트도 비슷하게 이제 매장 놔두와 보고 서비스 같이 해서 패키지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이제 융합을 통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매력적인 제품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 워크시트를 작성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매력적인 제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 및 제품이 뭔지, 특징이 뭔지, 이 특징이 고객 니즈의 어떤 부분을 해결하는지,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제품인데 여기에 다각화 아이디어를 이제 쭉 정리해본 거죠. 수직적으로 해볼 거냐, 수평적으로 융합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원래 생각했던 이 제품에 이런 어떤 다각화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처음 초기 제품 대비 훨씬 더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력적인 제품을 거둔 날 중에 제품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제품과 또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은 디자인을 보고 제품을 또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차별화된 제품 플러스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디자인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고객들은 이제 이성적인 측면에서도 하지만 감정적인 정말 딱 눈으로 확인하면서 어떤 그 감정적인 필에 의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많은 고객은 디자인을 보고 제품을 선택한다. 그렇죠?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기능이지만 디자인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이나 기능보다 디자인에 집중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지만 그다음에 유명한 유튜브를 창업한 체드 헬리나 그룹을 창업한 앤드루 메이슨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뭐냐? 디자인을 출신한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 고객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통해서 감성적으로 잘 접근하는 그런 어떤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엔진을 정말 새로운 가치 창출한 디자인 경영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같은 제품이지만 디자인이 완성도가 높으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판매를 촉진하는 아주 그런 그래서 제품을 좀 더 매력적으로 가치를 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이제 카카오 파머 귤인데요. 보시면 그냥 일반 귤인데 이게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귤에다가 또는 이제 이 패키징 재미있게 해서 그냥 일반 귤보다 훨씬 더 고객들한테 디자인적으로 재미를 이제 제공하면서 더 매력적으로 제품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오머크형이라는 건데요. 색을 만지다라는 컨셉을 가진 어린이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색은 우리가 보는 거지 만진다 하는 개념은 사실 잘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색을 만지다. 그죠?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 거죠. 그리고 보시면 보라색에 보면 코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볼록하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나나 형태의 이제 이 형태가 있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옐로우. 하지만 이건 이제 아이들이 만짐으로써 이게 바나나가 옐로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연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크레용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3의 영자 색을 동시에 인지하도록 하는 그런 그래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 아동이라든지 생명아 동의 미술소에도 이제 만지면서 색을 이제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훨씬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제 이 상품도 역시 디자인적인 컨셉을 집어넣어서 훨씬 더 매력적인 제품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제가 설명한 적이 없는데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존 마이다 벤처 VC 디자인 파트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 발전은 더 이상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고 디자인과 함께 시작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래서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그만큼 이제 고객들한테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보면 현재 실리콘밸리는 디자인이 장악하고 있다 할 정도로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매력적인 제품으로 거둔 가치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브랜드는 기업에 소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잘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코카콜라 보시면 랭킹인데요. 다들 이 100만 불이 넘죠. 빌리언이 넘는데 엄청난 마켓 밸류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잘 만든 브랜드, 10개의 기술 제품 부럽지 않다 할 정도로 브랜드를 잘 만들면 훨씬 더 고객들한테 매력적으로 비춰진다. 자, 그렇다면 이제 브랜드 네이밍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거냐 하는 팁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비트렉스의 CEO 브랜던 힐이 이제 한 6가지, 5가지죠. 이렇게 팁을 줬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외국 사람들도 발음하기 쉽도록 스펠링 방법을 여러 개 있는 이름은 피해라. 그러니까 동일한 건데 발음이 여러 가지 있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 피하라는 얘기고요. 이름 속에 스토리가 숨어 있도록 해라. 그래서 아마존 보시면 뭐 우리가 브라질의 강도 얘기하지만 이거 A부터 Z지 않습니까? 그래서 A부터 Z까지 모든 상품을 판매한다. 그런 스토리텔링이 녹아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증가는 이제 창립자의 개이름. 비트렉스는 레코드의 B면, 클라이언트는 A면 뭐 B면, 그래서 비트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도메인명을 했다는 얽매이지 마라. 도메인명 뭐 얼마든지 의미를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뭐 비싼 돈을 주고 도메인을 이렇게 구매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름의 숫자를 넣는 건 최대한 피하라. 왜 그러냐면 숫자를 타입하는 경우는 1과 1처럼 쓰는 방식이 여러 개여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헷갈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캐피털 1 그러면 이제 캐피털 2건지 캐피털 1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피하는 게 좋고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일반적이지 않지만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는 것도 괜찮다. 1번 예입니다. 다나카 씨가 만든 회사라면 뭐 에이 다나카, 이토 씨 같은 경우는 이토우 이렇게 했을 때 발음이라든지 또는 뭐 그 사람의 어떤 유명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팁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좋은 브랜드명은 상당한 부가가치를 제공한다 하는 거. 그래서 브랜드에도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포피하고 제품 차별 체크리스트를 이제 한번 한 8가지 체크리스트 한번 확인해 보면 과연 내가 이제 이 포피, 그죠? 마케팅 믹스를 잘 했는지 또는 이제 매력적인 제품에 관련돼서 차별화를 잘 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고객이 왜 제품 서비스가 필요한지 설명했는지 또 아이디의 본질적인 기능까지 정의가 됐는지 또 그냥 고객 입장에서 기존 제품 서비스 비교할 때 뭐 새로운 제품 서비스 하는 장점, 단점이 명확히 분석됐는지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 제품 서비스 수용 가능한지 조사해 보았는지 뭐 합리적인 비용 내에서 고객에 부과하는 디자인 적용, 디자인이죠. 가능한지 그다음에 고객 사용 정상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이 충분히 고려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가격, 디자인, 기능 등을 대표할 브랜드 가치가 정의가 되고 무엇인지 브랜드명이 정해졌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체킹을 해보시면 포피하고 제품의 어떤 차별화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그 사업 계획서,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 환경 분석과 또 산업 분석과 그걸 통해서 고객에 대한 타겟, 그다음에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 믹스와 제품 차별 전략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제품이 아이디어가 좀 더 고객한테 매력 있게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아주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전략들이 이제 비즈니스 플랜, 즉 사업 계획서 작성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 환경 조사 및 분석에 관련된 전반적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케팅 믹스란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에 있어 제한된 자원을 최적으로 이용하여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틀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는 4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고객에게 전달하는 경로인 장소, 제품을 고객에게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판매 촉진, 그리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가를 화폐로 표현한 가치인 가격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제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제품과 차별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 중요 전략으로 제품 다각화가 있었는데요. 제품 다각화란 신제품 개발, 타사의 특허권 입수, 타사 제품의 가입 등의 요인에 따라 제품의 라인을 확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목표 고객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충분히 고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생산 비용 증가, 재고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품 다각화의 방법에는 수직적 다각화, 수평적 다각화, 융합적 다각화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마케팅 믹스의 4가지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품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상업적인 재화, 서비스, 브랜드, 포장, 워런티 등을 말합니다. 장소는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고객에게 전달하는 경로이며 도매상, 대리점, 직매장 판매, 백화점, 홈쇼핑, 방문 판매 등을 말하죠. 그리고 판매 촉진은 제품을 고객에게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인데요. 광고, 영어, PR, 단촉, 대면 마케팅, 스토리텔링 등이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가를 화폐로 표현한 가치로 프리미엄 가격, 표시 가격, 할인 제도, 보상 판매, 신용 판매 조건, 지불 기간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